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하도 뻥을 많이 쳤죠.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미국제 M142 하이마스, 그 하이마스에서 쏘는 장거리 유도 로켓이죠. GMLRS. 이 GMLRS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전과를 올렸고 2022년 여름 이후부터 그걸 가지고 후방에 있는 러시아군 보급기지 때리고 해서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던데,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하이마스가 눈에 가시죠. 그래서 그동안 이 하이마스를 파괴했다라고 주장했던 게 100번이 넘어요. 100여 차례나 하이마스 파괴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사실이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하이마스 2대를 여기저기서 연이어 파괴시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러시아군이 항공전에서 또는 방공전에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각성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파키스탄, 인도의 적이죠. 파키스탄이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튀르키예의 TFX 칸 이거 공동 개발한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방향 틀어서 파키스탄 공군참모총장이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인도 큰일 났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영국이 기증한 우크라이나의 소해함이 흑해에 들어오는 것을 불허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아스람 지상발사 시스템 긴급 지원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최근 루마니아가 영국으로부터 인수한 중고 소해함의 보스포러스 해협 통과를 허용했던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소해함은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몽트레 협약에 따른 조치라는데 흑해 전역의 유실 기뢰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옳은 것이냐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제인스가 한국 방위사업청을 인용해 한국형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일명 LAMD의 개략적인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더니 사거리는 불과 7km, 요격고도는 5km에 불과한 이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수준의 물건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재까지 872기의 란셋 배회 탄약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698개의 지상 표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중률로 따지면 약 80%인데 러시아는 이 명중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성능 개량과 운용 요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군이 최대 5시간을 채공하며 정찰이 가능한 알티우스 700 드론의 조기 전력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중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블랙호크 헬기나 아파치 헬기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드론이 배치될 경우 미군 헬기의 장거리 표적 획득 및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이 최근 기록적인 양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아스람 미사일 200기와 이를 탑재하는 전용 발사 차량을 긴급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외부 레이더로부터 데이터링크로 표적 정보를 획득하거나 차량에 장착된 전자광학 센서로 표적을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능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국이 퇴역하는 이 소해함이죠.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2척을 루마니아에 줬고 또 2척을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흑해 지금 기뢰가 많이 떠다니고 있으니 그거 좀 제거하라 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루마니아도 흑해, 우크라이나도 흑해죠. 그런데 루마니아가 도입한 이 소해함은 튀르키예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기증받은 이 소해함은 니들은 안 돼 해서 불허했습니다. 몽트리 협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스포러스 해협의 통제권은 튀르키예의 자율에 맡긴다 라고 하는 그 몽트리 협약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자기네들도 지금 기뢰 때문에 위험할 텐데 흑해를 쓰고 있으니 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지죠. 또 정보기관인 이 제인스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의 LAMD, 한국형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죠.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명명된 바로 그건데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해서 저고도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게 사거리가 7km, 여격 고도가 5km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이 아이언돔 필요하다라고 소요 제기를 해서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방산업체들이 스톱 잠깐만 우리가 만들어줄게 203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해서 스톱됐어요.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스톱이 됐고 제가 그동안 계속 비난해 왔었죠. 지금 북한이 우리 지금 죽인다고 하는데 어제만 해도 김여정이가 또 협박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언제 2030년까지 기다린단 말이냐. 2030년에 김정은이 죽고 없겠다. 건강 때문에 아니면 쿠데타 때문에 아니면 레짐 체인지 때문에 그 사이가 위험한 건데 지금 무슨 소리냐. 방산업체 배불려 주려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냐 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건 지금 이거 국가 반역 아닙니까?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더니 그럼 아이언돔처럼 성능을 만들든지 아이언돔은 사거리 70km 그리고 이 고도는 15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15km 정도. 그런데 여기는 고도는 5km, 사거리는 7km. 이건 뭐 보병 휴대용 지도공 미사일이지. 이게 무슨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가격은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왜? 군함에 장착되는 해궁, 그 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 해궁 자체가 비싸니까 아이언돔의 타미리 미사일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데 아이언돔 한 개 포대가 이스라엘 도입 가격으로는 500에서 600억. 미국이 3개 포대를 도입했는데 미국 가격이 거기 이제 개조를 많이 해서 포대당 1,000억 원. 아니 이 사업이 3조 원짜리 사업이에요. 한국형 아이언돔. 와, 이건 무슨 뭐 우리가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 주식값 올려주려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우리 목숨 다 내놓고 그 사람들 주식 가격 올려줘야 됩니까? 아니죠. K방산 박수 쳐주니 자기네들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위에 있는 건가? 그건 아니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 안보를 든든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국기도 위상도 더 높이고 이러라고 박수 쳐주는 거지.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니들은 K방산 자긍심 높여줘 이겁니까? 아니 사거리 7km 여고도 5km 이것도 어디 팔아먹겠습니까 이거. 가격은 아이언돔보다 몇 배로 비싸고 3조 원의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그 방산업체에 투입할 돈이면 아이언돔 최소 30개에서 40개 포대를 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980명의 이스라엘인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언돔 11개 포대로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 3조 원이면 아이언돔 30개에서 40개 포대를 그렇게 방산업체에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국내 기술 도입 생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 군사기지, 공군기지, 해군기지, 원자력 발전소 다 지킬 수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7km, 5km. 저는 이게 오보이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동안 제인스가 오보 잘 안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 자들은 또 이걸 결정한 자들은 또 여기에 박수치고 있는 자들은 북한의 하수인 또는 국가 반역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다음입니다. 흥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러시아가 이 란셋 자폭 드론을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872기를 발사해서 그 중에 698개를 명중시켰다라고 주장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증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698개 명중률 80%였다면 우크라이나가 진작에 박살났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알티우스 700이라고 하는 드론인데 이게 이 탄두 부분에 정찰 장비를 넣고 뒷부분에 연료를 가득 채워서 5시간을 채공하면서 정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파치 헬기의 롱보우 레이더 뭐 이런 것들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긴 스파이크 앤로스 30km 날아가죠. 이런 타격 장치들을 무장을 하는데
자, 비밀이 밝혀진 거죠. 어떻게 롱보우 레이더보다 더 멀리 가는 미사일을 쏠 수 있냐? 데이트링크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봤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 헬기 자체적으로도 알티우스 700 딱 쏴서 탐지하고 여기에서 데이트링크 받아서 30km짜리 스파이크 앨로스 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뒷부분의 연료 부분을 대폭 줄이고 탄두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폭 드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알투스 700을 조기 전력화한다. 뭐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하루에 100발, 200발 계속 미사일 두들겨 맞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아스람이라고 하는 열추적 미사일, 공대공 열추적 미사일이죠. 그걸 이제 지대공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급조 방공 무기입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그냥 트럭에다가 아스람 2발 지금 얹어놓고, 여기 지금 이 반합처럼 생긴 이게 탐지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열추적 미사일 날려서 드론이나 저속도 어떤 뭐 미사일 이런 것들 요격하는 이런 장비를 긴급 지원해줬다라는데, 몇 대를 지원해주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어쨌든 아스람 미사일 200대 포함입니다. 영국이 정말 큰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했다가 현재는 푸젠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다듬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이 파키스탄에 수출된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공군 수장이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미래 항공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군사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자히르 아마드 바바 공군 참모총장이 현지 시각 1월 2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튀르키예로부터 도입한 바이락타르 TB2, 바이락타르 아킨시 무인 공격기 전력화 기념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파키스탄 공군의 미래 전력 건설 방향에 대한 연설 중에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은 최근 J-10C 전투기, JF-17 블락3와 같은 최신 전투기, 신형 방공 레이더와 고성능 무인기를 다수 도입해 항공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라며 공군력 현대화의 정점으로 J-31 전투기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J-31은 아직 중국군 내에서 제식명이 확정되지 않은 수출용 전투기 FC-31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 28톤급 쌍발 스텔 전투기인 이 기종은 F-35 전투기 기술을 해킹해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중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당초 파키스탄은 중국의 J-20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판매 승인이 나오지 않자 튀르키예와 접촉해 TFX 칸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요. 칸 전투기 역시 미국으로부터 엔진 수출 승인이 한 차례 거부된 상황이어서 플랜 B로 FC-31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스텔스 전투기인 J-31을 도입할 경우 이는 당분간 스텔스기 도입 계획이 없는 인도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파키스탄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정말 구매할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FC-31 이걸 항모 탑재하겠다라고 지금 중국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J-31. 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 F-35 기술을 해킹했어 라고 당시 재임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하고 퍼부었던 바로 그 전투기가 이 FC-31인데,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 이게 파란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파키스탄 공군 이 기지에서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그리고 뒤에 크죠 아킨시 무인 전투기 등 도입 전력화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J-31 스텔스 전투기 도입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튀르키예하고 칸, TFX 칸 공동개발 사업 하다가 미국이 그 칸 전투기에 들어가는 또 넣고 싶어 하는 F-16에 들어가는 F-110 엔진 그거 불화해버렸죠. 그러니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바로 발을 빼서 중국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J-31 도입으로 선회를 한 것 같은데, 이 튀르키예 사람들 모아놓고 또 니들하고 우리 손 떼고 중국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자, 인도의 적국이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라팔 전투기 가지고 있고 수호이 30 MKI 전투기 272대 이걸 또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차기 전투기로 테자스 마크 2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비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 도입 계획이 없죠. 자, 파키스탄이 중국제 J-31 도입하면 미국에 우리 F-35 살 거야 라고 하는데 미국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가까운 인도에 F-35 팔아줄 리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니 인도가 상당히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파키스탄도 이걸 도입하고 나면 이제 미국은 완전히 그냥 끝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파키스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제 F-16 전투기 후속 군수지원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 없고 더 큰 거 잃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이마스 이야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 M142 하이마스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이마스를 잡기 위해 정찰기와 대포병 레이더, 신형 다련장 로켓을 총동원한 결과인데 우크라이나군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해 12월 31일 도네츠크 지역과 하르키우 지역에서 각각 한 대의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작전에는 지상군과 공군의 주요 자산이 집중 동원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러시아군이 신형 대포병 레이더와 정찰기, 드론으로 하이마스의 대략적인 위치를 특정한 뒤 다련장 로켓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가 한두 발의 로켓을 발사한 뒤 진지를 곧바로 이탈하는 슈덴스쿠트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하이마스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 궤적이 대포병 레이더에 탐지되면 이를 지상정찰기와 드론에 보내 그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하이마스 위치가 특정되면 자탄을 뿌리는 대구경 로켓을 집중 발사하는 전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야스트랩 AV 대포병 레이더, 투플레프 214R 정찰기, 오리온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의 신형 장비가 센서로 동원되었고 300mm 대구경 다련장 로켓 시스템인 토네이도 S가 슈터로 동원됐는데요. 러시아는 이들 장비를 연동해 하이마스를 찾아낸 뒤 하루 만에 두 대를 연이어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타격에 사용한 토네이도 S는 하이마스와 같은 차륜형 다련장 로켓 시스템으로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신형 장비인데요. 러시아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토네이도 S는 광역 제압용 탄두를 사용해 하이마스를 타격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이번 사례는 과거 100여 차례 있었던 러시아의 하이마스 파괴 허위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 오신트 측에서도 실제 전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전후 처음으로 고가치 전략자산인 하이마스를 잃은 우크라이나군 충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하이마스. 자, 이렇게 탐지를 하고, 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탐지를 하고, 이걸 타격했다라는 건데, 자, 러시아가 요즘 뭐 진짜 각성한 것 같아요. 조기 경보기 동원해서 조기 경보기가 우크라이나 전투기 탐지하고 그 전투기를 격추를 시켜야 되니까 미그 31에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날리고 조기 경보기가 유도해주고 이래서 우크라이나군 미그 29 격추시키고 해서 제공권 잡아버리고 하더니 이제는 그동안 정말 골칫거리였던 또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이마스도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이마스가 쏘고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대포병 레이더가 자, 어디 쐈어. 자, 그러면 탄도 비행을 하니까 입사각, 반사각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원점 어딜까? 일단 뭐 봅니다. 그러나 쐈으니까 어딘가로 도망갔겠죠. 슈덴스쿠트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일대 집중 수색해. 뭐 정찰기부터 뭐 드론 다 해야죠. 완전히 지금 집중 수색합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일단 하이마스가 로켓 발사하는 순간 딱 잡았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저기 다 가봅니다. 저기 있네 하고 발견을 하고는 아까 발견했죠. 그리고는 이 토네이도 S라고 하는 300mm 그들 주장으로는 100km 날아가는 이 다련장 로켓을 대거 쏴버립니다. 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탄은 전부 자탄식으로 쫙 그냥 광역 제압을 합니다. 그 자탄 중에 하나가 얻어 걸려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마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향해서 자탄을 지금 쫙 뿌려버리죠. 그래서 하나 얻어 걸리게끔. 이래서 도네츠크에서 한 대, 하르키우에서 한 대, 두 대를 12월 31일 파괴시켰다라고 1월 3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하이마스도 그동안 뭐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려왔었는데 이제 결코 안전한 타격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 셈이고, 그동안 러시아가 100여 차례 우리 하이마스 부쉈어, 파괴했어 라고 밝혔는데 그 전부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거짓말 판정을 했던 우크라이나 오신트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엔 진짜인 것 같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이 새로운 전술에 하이마스가 안전하게 슈덴스크트 사격하고 이탈하고 또 사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전술, 또 기반 전술, 이런 걸 개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